네, 글로 올리다가 잘 안 돼서 말로 그리고 좀 입술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좀 근본적인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생님들이 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이 뭐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사람이라고 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코, 요렇게, 그 다음에 입술, 이빨, 그 다음에 경국에, 쑥 들어가서 연국에, 예, 그리고 그래서 다시 아랫이빨, 아랫입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겼겠죠.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저희가 한국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렇게 여기에 그 뭐죠? 성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성대에서 미약하게 울림을 딱 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음성을 확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입이 입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혓바닥이 여기 이렇게 쭉 뻗쳐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쭉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아래로 빠져나가게 일자로 한국 사람들은 혀가 뻗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혀뿌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성대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 모든 소리는 당연히 성대에서 나는데 이 나는 소리를 확장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앰프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소리가 확장이 되고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듯이 이 성대에서 소리가 이제 나오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다가 이 사람의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확장이 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확장되는 방법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사람 목을 따라서 요렇게 구멍이 나서 요렇게 생겼지 않겠어요? 예, 이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렇게 구멍이 생겼는데 이게 아이고 빨간색 서양 소리는 요렇게 관을 타고 지나서 요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요게 유일한 통로예요. 서양 소리의 유일한 통로고요. 우리가 성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초고음을 울리는 것들을 이 상단에서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뭐 영어 발음하는데 무슨 두성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아, 그거는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편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양 소리는 이 모든 이 통로를 따라서 그대로 다 흘러가는데, 어, 요 소리를 따라가는 구간마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음역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바리톤, 테너, 무슨 소프라노 각각들이 있을 거고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각자의 음역대에서 낼 수 있는 소리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완벽하게 이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음역대라고 한다 그러면 요쪽 부분에서 나는 소리들이 저음역대고요. 그다음에 요쪽 부분에서 나는 부분이 중음역대, 요쪽 부분이 고음역대 같습니다. 그래서 울리는 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요 부분에서 나는 거를 위치가 좀 안 좋네요. 요 부분에 나는 자리 울리는 것을 흉성이라고도 하고 비강공명이라고도 합니다. 공명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람 머리 뒤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가 울리면 이건 후두부 쪽의 두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을 올려주는 것을 그 유명한 우리의 비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비성이 요렇게 타고 활초처럼 타고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여기 머리 쪽하고 눈 쪽으로 두성이 하고 울리게 됩니다. 상단까지 울리게 돼요. 이 모든 소리를 내는 방법의 기본이 뭐냐면 요 코에서 나는 이 비성이에요. 이 두성들까지 가는 거는 사실 음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요. 근데 이 비성을 계속 하다가 보면 두성과 흉성까지 다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사람 목소리 말이라는 게 요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음이 있어요. 기본음이 나는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요. 요 자리. 요 기본음이 나는 자리를 따라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 그 기본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 밑에서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이거랑 달라요. 여기 위쪽에서 소리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기본음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이제 음정들이 위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예, 이 위아래로 노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음정들을 다 잘하는 건 가수고요. 예, 영어는 영어 원어민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음 하나만 완벽하게 비성으로 마스터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성도 못 써요. 두성을 쓸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다 노래를 잘 부르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음정 하나만 완벽하게 비성으로 완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목소리 음이 좀 낮으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충성 쪽에서 이 구강공명이라는 데서 공명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울리는 느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이렇게 얘기했다 보면 이게 굉장히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발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전저 초보자니까. forward to seeing you.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쪽에서 나는데요. 이걸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이 정상음역대에서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여자분 같으면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정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음력들이 있는데 제가 쉐도잉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음력들이 있는데 자기 음력에 준하는 소리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 사람의 소리를 따라하다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소리를 먼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해놓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하다가 보면 그냥 힘만 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뭐 하냐?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입을 쭉 이쪽으로 쭉 공기를 보내버리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제가 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볼까? 혀가요. 이렇게 빨간색이 맞겠죠? 이렇게 해갖고 요 연구개를 요렇게 혀가 덮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 기도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다가 요렇게 얘가 막아주질 않기 때문에 한국말은 요렇게 고스란히 빠져나가 버리는데 영어는 얘가 이 뒤끝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혀끝이 항상 뒤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혀끝이 박혀 있는 상태로 하다가 보니 혀가 여기로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팝업이라고 하는 거 모았다가 퍽 터트리는 소리를 내려니까요. 어딘가에 공기 주머니를 모아야 될 거잖아요. 입 쪽에서도 공기를 모아놓고 코 쪽으로도 공기를 모아갖고 펑 터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기침한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푹 분다고 하는데 푹 부는 거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입술 부분에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코로 소리를 먼저 보내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에서 응 하고 울리면서 입술 쪽에서 퍽 튕겨주고 마무리는 아니죠. 혀 쪽에서 퍽 튕겨주는 거 우선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입술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더 어려울 건가요? 어려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혀뿌리를 여기다가 박아놓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안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다. 그러나 입 쪽에 공기를 모아서 입 쪽에서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입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코를 울려서 나는 소리다. 모든 소리가 코를 울려서 나는 소리다. 그리고 또 잠깐 또 헷갈리는 것이 이렇게 흉성, 비강공명을 쓰시는 상태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목구멍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말은 그렇지 않아. 한국말처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다. 그런 분이 착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적인 이해를 하시게 되면 심플합니다. 세 가지. 호흡, 그 다음에 배로 보내는 거, 아니, 호흡, 그 다음에 공기를 코로 보내는 거, 혀, 그 다음에 입술 이 세 가지. 그래가지고 쿵 하고 코에서 올려주는 것. 이것을 동시에 한 방에 하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그 딱 하나, 음도 하나를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한꺼번에 탁 터지면서 나온 소리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영어적인 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입술 모양이 그 소리를 완성해주고 혀하고 입술이 사실은 발음을 완성을 해주는 거고요. 가장 뼈대가 되는 이 소리의 흐름과 울림은 결국 코에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사람들이 원래 말이 좀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그런 설명들을 하시다가 보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좀 편하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하자면 사람이 철봉에 매달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요렇게 사람이 생겨갖고 요렇게 여기가 팔이고요. 여기가 다리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철봉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소리가 날 다잖아요. 철봉 자체가 이렇게 봉이 있겠죠. 이렇게. 그걸 잡기 위해서 일단 손이 무엇을 하느냐? 네. 먼저 잡고요. 손이 여기를 잡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혀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렇게 다리가 잡아줘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봉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 철봉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 자리, 기성이 제대로 흘러가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철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철봉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몸뚱아리 이거 있잖아요. 몸뚱아리. 철봉 몸뚱아리가 제대로 단단하지 않으면 얘가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휘겠죠. 그냥 휘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 휘니까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휘니까 제대로 이렇게 뭔가 휘어질 거잖아요. 잘 안 그려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쭉 밀어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반대 방향인가요? 예, 이렇게 호흡으로 쭉 올려서 단단한 기반을 여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리기가 좀 어렵나요? 예, 이렇게 단단한 기반이 되는 이 철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철봉 틀이 있어야 이 철봉이 제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또 우리가 이게 단단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호흡 부분이 바로 이렇게 착 올려줘야지 성대에서 콱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강으로 코를 보내는 게 계속 가능하다. 그래서 배에다가 뭐 너무 힘을 줄 필요도 없고요. 퉁퉁퉁퉁 튕긴다라는 개념도 가까워요. 이렇게 쭉쭉 소리를 밀어서 위로 올려준다. 위로 올려주는 소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이렇게. 이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